홍명보 선수하고 이해택 감독님한테 축구 월드컵 우승하려면 선수들이 몸 풀고 할 때 꼭 족구를 좀 해라. 안녕하세요, 생생 족구통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우리 족구의 역사, 족구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족구의 창안자분들 중 이를 총괄 지휘하신 대대장님이셨던 김진섭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도 창안자로 잘 알려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바로 정덕진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송환용 대한민국 족구 홍보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출연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정덕진 선생님의 자제분이신 정희 총장님께서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총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족구 룰 창시자로 이렇게 기록돼 있는 정덕진 전 대한족구협회장 아들입니다. 현재는 현역 육군 장군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순수하게 족구인으로 이게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현역 복장을 안 입고 이게 족구 복을 입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국방대학교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대학인지 혹시 국방대학교에 대해서 혹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국방대학교는 우선 좀 일반인들께서는 좀 생소한 학교라고 제가 여겨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1955년에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가와 안보와 이런 각종 국방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1955년에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학교의 주로 기능과 역할은 국방 정책을 개발하고 또 국방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학부과정은 없습니다.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대학원이 5개 대학원으로 구성이 돼서 장교들 석박사 과정을 교육을 하고 또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 약 130여 명 그리고 대령 장군급 고위직 장교들의 한 70여 명에서 총 한 200여 명이 1년에 한 번씩 1년 기간에 국가안보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국방대학교에 들어와서 우리의 국방정책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과 1.5 트랙이라고 해서 군, 관, 민이 같이 하는 그런 군사 외교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이제 일반인들이 이게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고요. 동호인 분들이 아무래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서울에 계셨는데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모든 우리 국민들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제 동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6.25 때 피난 가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미군들의 전투기가 그렇게 멋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투기를 타고 그 북한 그 적들을 꼭 물리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셔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투기 조종사로의 그 꿈을 갖고 멋있게 이렇게 사셨고 굉장히 좀 열정적이시고 정이 많으세요. 굉장히 정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버지셨고 그 다음에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다재다능하셔서 완전 만능 스포츠맨으로 우리 공군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공군의 길을 가셔서 장군님께서는 공군이 아닌 육군을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도 사실은 아버님을 뒤를 이어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고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는 사고도 많았고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아버님도 제 성격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꼼꼼하게 전투기를 몰아야 되는 아주 치밀한 성격보다는 조금 이렇게 야전에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하는 육군이 더 성격에 맞겠다 하고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진로를 육군사관학교로 바꿔서 육군이 됐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1983년도 다대포 무장간첩 사건이 있을 때 예. 이렇게 많은 공을 세우셔서 또 예. 인원 무공훈장을 또 받으신 예. 영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공을 세우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많은 족구 동호인분들이 이제 많이 젊으신 세대이기 때문에 83년 다대포 간첩 사건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983년에 북한이 간첩선을 이용해서 부산 다대포 지역으로 침투를 해서 그 무장공비들을 다대포 해안에 내려놓고 그 무장공비들은 한국에 있는 고정간첩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그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는 상황을 우리 정부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대포 간첩을 그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군의 임무는 그 간첩선이 그 무장공비들을 다대포에 내려다주고 복귀할 때 그 간첩선을 격추하는 임무를 받았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때 공군 중령으로 계시면서 그 다대포 간첩선을 격파하는 그 조종사들을 총 지휘하고 유도해서 간첩선을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하셨고 그걸 아주 성공적으로 하셔서 그 당시 이제 국가에서 주는 인원 무공 훈장을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다대포 간첩 격파 사건은 그 6.25 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침투한 북한 간첩선을 우리 전투기가 격침한 최초의 아주 예, 전과였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예. 도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그 정덕진 전 족구협회장님은 우선 중학교를 사대부중, 서울에 있는 사대부중을 나오셨는데 그때 사대부중에서는 전국체전에 중학생 100m 달리기 선수로 서울시 대표로 출전을 하셨던 기록이 있고요. 굉장히 빨리 달리시는 준족이셨는데 축구는 사관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11기 축구부 주장생도를 하셔서 라이트 윙으로 뛰셨다고 합니다. 뭐 축구나 이 달리기를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뭐 야구, 뭐 농구, 배구 하여간 다재다능한 그 운동 만능 스포츠맨이셨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동호인 분들께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졸업하신 동북고등학교 출신 축구 선수에는 이회택, 홍명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선수들이 모두 이게 선생님의 후배인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 정도 운동 실력을 갖추셨다면 그 아드님이신 우리 총장님 예. 운동을 상당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총장님의 운동 실력은 혹시 어느 정도? 우선 그 앞에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으셔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동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북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동북고등학교에서 축구 선수는 아니셨고요. 축구 선수는 아니셨고 그냥 일반 공부를 하시고 공군사관학교를 가셔서 축구 선수가 됐고 근데 동북고등학교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회택 전 감독님이나 홍명보 선수가 이제 동북고 축구 선수로 유명하시죠. 그 홍명보 선수하고의 관계는 94년도 미국 월드컵이 끝나고 홍명보 선수가 그때 굉장히 그 독일전에서 골도 넣고 활약을 하셨죠. 그래서 귀국하셨을 때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동북고 총동창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북고 출신 축구 선수들을 격려하는 그런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이혜택 감독님하고 홍명보 선수를 저희 아버님이 격려 만찬을 해주신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거로는 홍명보 선수하고 이혜택 감독님한테 축구 월드컵 우승하려면
선수들이 몸 풀고 할 때 꼭 족구를 좀 해라 하는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좀 있으십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축구 운동을 물어보셨는데, 저도 뭐 사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전방에서 연대장, 사단장 뭐 하면서 우리 젊은 용사들하고 운동을 하면 뭐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님 쪽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합쳐지시다 보니까 외가가 운동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버님보다는 좀 운동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2주 전에 저랑 아버님하고 단식으로 테니스를 쳤는데 제가 졌어요. 그 정도로 저희 아버님 운동을 잘 하시는데, 저도 뭐 운동 평균 이상으로는 어디 가면 잘한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그러면 당시 벌어졌던 이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네. 뭐 사실은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게 3군의 친목 도모라는 그 취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거든요. 이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네, 옆소대랑 축구 시합을 만약 했을 때 지면은요, 그날 소대 분위기가 싸거든요. 근데 이 대회에서 만약 뭐 육군이 공군한테 졌다, 그럼 육군 분위기가 그 옆소대랑 진 분위기랑은 차원이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서 이게 엄청난 자존심 대결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또 다른 전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선생님 아니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당시에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 겪어보셨을 텐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님이 그 축구부 주장생도를 하시면서 사관학교 생활을 하실 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는 대한민국의 중계가 되는 그런 경쟁되는 체육대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도 프로야구도 없었고 프로축구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때는 꼭 대통령님이 오셔서 결승을 보셨어요. 그럴 정도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동장이 동대문 축구장이었는데, 그게 메인 스타디움이었는데 거기서 하고, 그것을 3사 방송사에서 다 풀로 중계를 하는 정도로, 그래서 뭐 장관,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다 와서 보는 그런 전국적인 가장 중요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은 그 경기에서 지면 전쟁에서 지는 정도로 굉장한 경쟁 의식 속에서 운동을 하셨고,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사 11기 주장생도를 하실 때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를 꺾고 축구 종합 우승을 하신 바가 있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사관학교 생활을 했던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관학교 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수들 간에 굉장히 어떤 준비도 많이 하고, 3군 사관학교 체육대가 굉장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관학교 간에 약간 친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경기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는 그런 어떤 경쟁보다는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한 그런 경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워낙 중계할 체육대회도 많으니까 사관학교 체육대회는 이제 중계를 안 하고 사관학교 간에 친목하는 그런 경기의 장으로 바뀌었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김진섭 선생님께서는 공군 럭비 대표도 출신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정말 저희가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가장 알고 싶은 게 바로 그 족구 창원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께 혹시 들으신 이야기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족구를 창안하셨다고 이렇게 뭐 대한족구협회에도 기록이 돼 있고 대한체육회도 기록이 돼 있는데, 자칫 오해를 하시면 없던 족구가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만들어서 시작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뭐 동호회인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기록에는 옛날 삼국 유사 때부터 상대방 진영으로 공을 차 넣는 것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족의 어떤 굉장히 오래된 경기였죠. 그런데 우선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1962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동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 당시 이제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선진국으로 우리 국가를 선진국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고 그건 어떤 정신적 운동도 있었고 근면 자조 이런 협동 이러한 모토를 내세워서 국민 정신 개조를 하고 또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모토 속에서 각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자기 마을을 서로 잘 가꿔보자 이런 취지의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는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체력이 좋고 또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부지런함을 배우고 협동정신을 배워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1962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발령을 했고 그 체육법에 의해서 체육의 날, 체육주간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각 공공기관에서는 체육의 날이 있고 체육주간이 있어서 그 체육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진행되던 한 4년, 5년 정도 지나던 차에 정부에서 하는 그런 운동을 자꾸 좀 창안을 해라 하는 그런 이제 대회가 경연이 있었죠. 그러던 때에 이제 상금이 30만 원이 걸린 거예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상으로 표창이 되면. 그래서 지난번 1회 때 제가 김진섭 그 장군님의 육성을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작고하셔서 제가 또 장례식장에도 갔다 왔었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저는 김진섭 장군님을 계속 이렇게 찾아뵙고 그런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그 김진섭 그 당시 대대장님이 101대대 공군 101대대 대대장님께서 야 30만 원이면 우리 조종사들 전체 회식시켜 줄 수 있는데 야 누가 국민창안대회 뭐 하나 내봐라 하면서 그 대대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던 분이 이제 정덕진 대위시니까 정덕진 대위 너 일로 와 해서 야 뭔지 모르지만 너 국민창안대회 내는 그런 국민 운동 하나를 만들어 와 하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저희 아버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제 아버님이 이제 족구를 즐겨 하셨어요. 그 전에도 족구라는 게 족탁구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 족탁구가 전국의 룰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때는 어떤 비행단에서는 헤딩을 인정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비행단에서는 반드시 발로만 해야 된다. 또 발도 무릎 이하만 인정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대탭으로 그 볼을 스톱시키는 것도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어디서는 또 서브를 넣는데 공에 한번 튀기는 게 인정이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서브를 넣는데 네트에 맞고 들어가면 아웃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냥 그걸 또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룰이 다 다르니까 비행단마다 족탁구 대회를 할 때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 룰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늘 대회를 하려면 룰 미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국의 족구의 룰을 한번 정하자. 그리고 이제 이름도 족탁구가 아니라 족구로 하자. 이렇게 정하고 이제 연구를 하신 거죠. 근데 축구를 전문적으로 사관학교 때 축구 선수를 하셨기 때문에 공의 탄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축구공으로 하는 비행단이 있었고 배구공으로 하는 비행단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족구공도 필요하겠다. 또 족구 높이도 네트 높이도 다르고 어떤 데는 그냥 테니스장에 가가지고 테니스 그 네트를 갖고 족구를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4명이 하는 데가 있고 5명이 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이 룰을 좀 만들자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방부 장관 표창으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한체육회에 족구 룰을 창시한 것으로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더 생생하게 이게 그때 상황이 좀 그려지는데요. 그 창안 가정에서 이제 상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상금으로 불고기식을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좀 방송을 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을 텐데 혹시 여기에 대한 혹시 언급은 없으셨나요? 당시 저도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어머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어머님도 뭐 워낙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은 가물가물하신데 그 당시 김포 저희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비행대대가 지금 김포 비행장입니다. 지금 김포 비행장이 그게 이제 예전에 공군 전투기가 뜨고 내리던 비행장이었거든요. 그 근처에 사셨어요, 김포에. 근데 지금은 김포가 굉장히 번화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김포가 시골이었는데 그 당시 그 김포에 3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인데 어머님은 이제 내심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상금을 집에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날 뭐 이렇게 약주를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돈 물어보니까 오늘 불고기 회식 다 했다 할 정도 저희 아버님이 약간 돈에는 좀 관심이 없으시고 이 배포가 크신데 또 대대장님이 또 다 먹자고 하시니까 이렇게 다 먹었던 얘기를 제가 어머님한테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서운하셨다고. 그땐 굉장히 서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혼이신데. 선생님께서 이제 대령으로 이제 예편을 하신 후에 이제 족구협회 회장님을 이제 맡으셨습니다. 사실 많은 업적을 남기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우리 동호인분들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업적 남기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버님께서 공군 대령으로 우선 예편을 하신 다음에 89년에 공군 사관학교에 비행 교수로 가서 재직을 하셨습니다. 생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비행 교수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 족구협회에서 그런 족구루를 창시하시고 하셨으니까 족구협회를 좀 이끌어 달라고 하셔서 맡으셨는데 맡고 나서 보니까 그때 대한족구협회와 한국족구협회라는 조직이 이원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거는 대한족구협회를 단일 조직으로 만들어야 이것이 그 다음에 그냥 동호인으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한체육회에 이것이 산하 조직으로 가입이 돼야만 조직적으로 지원도 받고 국가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이 족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과업은 우선 우리 족구협회에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대한체육회 산하에 생활인체육연합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족구협회가 정식 조직으로 가입이 돼야만 후원을 받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태국에서 시작된 섹팍타클은 이미 생활인체육회 정식으로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정작 우리 한국에서 고유하게 우리 운동으로 발전된 이 족구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마포에다가 아버님 사무실을 만드시는데 생활체육인 연합회나 이런 데 아무런 조직으로 가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후원하는 그 조직이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그 교수로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일부를 그 사무실 얻는 데다 쓰시고 그 안에 집기류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아버님 돈으로 하시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같이 가서 이제 아버님도 도와주시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족구협회를 단일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족구협회장님을 뵈면서 처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받을 때 그 명함에 대한 체육회라는 이렇게 그 로고와 그게 있을 때 굉장히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굉장히 꿈꿔왔던 것을 우리 족구 후배 동호인들이 이렇게 꿈을 이루셨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벅찬 감흥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 좀 이른 연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혹시 좀 사인이 더 좀 궁금해집니다. 그 당시 그래서 약 한 족구협회를 맡으신 다음에
거의 뭐 전국 동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족구 단일화를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다니시느라고 전국을 이제 혼자 운전하고 많이 다니셨죠. 다니시고 하시다가 그때 안양천에서 어떤 그 족구 대회를 크게 한번 회장배 족구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양천의 족구 대회를 참석하러 가시다가 아주 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렇게 좀 일찍 운명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너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좋아하시는 족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 저희 가족들이야 지금 와서 이렇게 족구협회에서 또 저희 아버님을 잊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또 업적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당시에 우리 족구가 처음 했을 때 족구 용품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족구 공도 없었고 족구화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뭐 스타를 비롯해서 여러 그 스포츠 용품 업체에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족구 용품을 만들어달라고 직접 부탁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족구 공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는 축구공으로 하고 뭐 배구공으로 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족구가 이게 저변 확대되려면 통일된 유니폼, 또 신발, 그 다음에 네트, 족구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많은 체육 만드는 그런 회사에도 많이 다녀보시고 하다가 지금 이제 족구공이 더 세련돼 있는데 최초에 나왔던 족구공이 그 태극기 문양을 해서 파란색과 빨강색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 그 족구는 여담이지만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 저희 가족, 제 부인하고 둘이 며느리를 데리고 그 디자인을 하셨던 그런 족구공입니다. 이거 정말 진짜 우리가 몰랐던 족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족구를 정말 오래 했지만 총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족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족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족구협회장에 취임하셨을 때 제가 육군 대위로 중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족구협회장 하시면서부터 족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족구협회장 아들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족구를 그때는 안 했어요. 이제는 좀 다시 예. 좀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회장님 역할을 계속 좀 수행을 하셨었더라면은 사실 우리 족구의 발전이 적어도 30년은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후배들이 선생님의 좀 유지를 받들어서 이게 족구 발전을 위해 좀 힘을 합쳐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족구인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족구협회 회장님하고 홍 회장님하고 저를 이제 또 찾아오셔서 많은 그 얘기들을 하던 과정에 굉장히 제가 뜻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 우리 전국체전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또 아시안 게임에도 이렇게 정식 종목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님이 꿈꾸셨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시작한 비슷한 종목들은 벌써 뭐 정식 종목으로 채택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우리 홍 회장님께 듣기로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 중에 가장 동호인이 많은 족구협회라고 제가 또 듣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동호인들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부친께서 평소 생각했던 대로 이 족구를 통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어디 기관에서나 정말 서로 인화단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좀 더 저변을 확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이번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전국체전에서 아주 우리 족구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더 나가서 그 꿈을 아시안 게임, 더 나가서는 올림픽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우리가 채택되도록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께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 박수가 절로 예. 나오는 말씀이셔가지고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위원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저 오늘 제가 제대한 지 20년 정도 아. 됐거든요. 근데 장군님을 뵙는다고 사실 예.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권위적이신 분이시면 어떨까라는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이렇게 오늘 오게 됐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온화하시고 예. 이렇게 또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몰랐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는 좀 별개로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 역시도 칼럼을 좀 쓸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보내주셨던 사진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자료들 좀 저희가 좀 사용을 해가지고 예. 우리 또 정덕진 선생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렇게 올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총장님이시지만 또 이번에 또 대한민국 족구협회 또 고문으로 또 이렇게 초대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님이시기도 하신데 우리 또 족구를 위해서 또 좀 이렇게 힘도 좀 많이 좀 예. 써주시면은 좀 예. 감사하겠다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예, 오늘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예. 생생 족구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장님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군대식으로 네. 끝날 땐 족구 화이팅! 그러고 끝내시죠. 오. 둘, 셋, 족구 화이팅! 감사합니다.